네,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색 이름 아시죠? 색 이름. 색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느 정도 색 이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색 이름은 색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묘사하는 방법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색을 놓고 분홍색이다 그럴 수도 있고 밝은 빨강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 핑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색 이름입니다. 색 이름은 뭐냐면 좋은 점이 개략적으로 느낌을 빨리 전달할 수 있어요. 좌표를 전달하게 되면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 좌표를 가지고 색을 상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색 이름으로 전달하게 되면 밝은 빨강 그러면 대충 어떤 분위기구나. 그 어두운 파랑 대충 어떤 분위기구나.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청색 대충 알 수 있어요. 하늘색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장미색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을 쉽게 전달하는 게 색 이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색 이름을 하겠는데요. 색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색 이름을 오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KS 산업표준에서 정확한 단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쓰는 방법이나 놓이는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막 써요. 밝은 빨강 해야 되는데 빨강을 밝게 또 뭐 빨강을 LT하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틀리는 거예요. 단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색 이름을 서술하는데도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술을 앞에 놓는다. 그 다음에 뭘 넣고 맨 뒤에 색상명을 놓는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말하자면 색상을 보라를 PL하게 보라를 LT하게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 LTP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쓰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좀 이해부터 하자고요. 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정물에 지금 그 맛있는 샐러드도 있고 뭐 과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야 저기 있는 뭐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색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분홍도 있고 보라도 있고 녹색도 있고 연두도 있고 노랑도 있고 다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것들을 부를 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오지의 8-5 먼셀 기호로 표시한 거죠. 색의 삼속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연한 분홍도 있을 수 있고 올리브 그린 고유명사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색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연한 갈색 개통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산업표준에 적합한 이름들입니다. 산업표준에. 자, 사람이 왜 색 이름이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십몇만 가지 또는 누구는 뛰어난 사람은 백만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분을 해냅니다. 다.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이름을 얘기하라 좌표를 얘기하라 그럼 할 수 없지만 눈으로 구분할 때는 거의 100만 개, 10만 개 이상은 다 구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만 개의 색깔 이름을 외울 수도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알려진 색 이름 있죠. 미국에서 ISCC, NBS 쓰는 시절에 NBS, 지금은 니스트입니다. 예. 근데 NBS였을 때 그 색 이름을 약 한 6만여 가지를 색 이름을 발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색 이름을 가진 게 6만여 가지라 도대체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름도 모릅니다. 예. 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색 이름을 125개로 발표했다가 그 관용색 이름이요. 또 150개로 했다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지만 100개에서 150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예. 자, 그럼 볼까요? 그 능력이 뛰어난데 그 색을 다 전달할 수가 없고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숫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0개에서 150개 사이를 정해서 왔다 갔다 뺐다가 넣었다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또 힘드니까 개통색 좀 약간 좀 크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밝은 노랑, 어두운 노랑 이렇게 커다랗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볼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애가 뛰놀고 있는데 파레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새로 만든 파레트죠. 했을 때 하늘색, 병아리색, 귤색, 모래색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관용색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관용색.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물체라든지 또는 감성에 의해서 나온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걸 관용색 이름이라고 합니다. 역시 KS 산업표준입니다. KS A0011의 산업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여기에 보면 그 지역의 문화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표준색 이름에 대해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KSA0011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색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색 이름이 뭐냐, 왜 장점인데 우리가 색 이름을 써야 되냐라는 물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색채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쉽죠. 제가 그 처음 디자이너로 출발했을 때는 KS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컬러리스트나 색채학이 발달된 때가 아니라 선배들이 말하는 게 그냥 색채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파란색이 너무 파란색이 너무 튄다. 좀 죽여라. 어디를 어떻게 죽여? 얘가 뭐 생물인가 칼로 찔러 죽이게? 그리고 야, 너무 떴다. 안 쳐라. 뭐 어디로 안 쳐요? 이런 막연한 자기 감성에서 오는 표현만 그냥 했던 거예요. 규칙이 없이. 그리고 정해진 좌표 없이. 그냥 느낌만 얘기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조금 탁한 파랑이 어떻겠니? 라고 정확하게 산업 표준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튄다. 감각이 이거밖에 안 되냐? 깔어. 어디를 깔아요? 이거 뭐 바닥에 뭐 이렇게 뭐 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자고 했던 게 KS에 있는 정확한 색채 표준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용을 하자. 이게 결과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럼 외국에는 없냐? 외국에 있습니다. ISCC NIST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NBS였고 그것도 표준국이고요. 지금 NIST는 표준연구소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색채 표준이 있고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스, 일본도 역시 물체색의 색 이름 해가지고 지스의 Z8102, 그러니까 지스 8102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S 우리나라는 KSA0011 물체색의 이름입니다. 0012는 빛의 색 이름입니다. 0012는 빛의 색 이름. 빛도 빨간빛, 노란빛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흰빛, 분홍빛, 예, 흰빛, 뭐 이렇게 형광색, 뭐 주광색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좌표도 있습니다. 예, 빛도 색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KSA 001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규정이 이제 연관 규정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KSA 0011은 물체색입니다. 여기 있는 것 다 물체죠. 이런 것들이 물체색이고 0012는 빛의 색 이름입니다. 빛. 예, 광원에 대한 색 이름이고 KSA 0062는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삼속성 제가 요 앞에 강의들 보면 있을 거예요. 색상, 명도, 채도, 주로 이제 그렇게 크게 구분하는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해서 색을 서술하는 방법. 이게 바로 KSA 006입니다. 그리고 색에 관한 용어 KSA 0064에서 말하는 색 이름이란 무엇이고 삼속성이란 무엇이고 하는 정의에 의해서 정확한 체계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색 이름을 서술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그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KSA 0011 책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고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국가공인표준입니다. 공인표준. 옛날에는 그 공업규격, 산업규격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물체색 이름 그래갖고 산업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산업표준. 예, 그러니까 공업규격, 산업규격 이런 말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산업표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물체색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색 이름도 있는데 투과색 이름도 그러니까 유리같이 또는 액체같이 투과색을 부르는 이름도 규정하는 색 이름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과했어요. 어느 액체를 노란색 그 액체를 갖다가 염료 같은 걸 투과했어요. 그럼 투과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투과돼서 나온 밝은 그 액체, 물 같은데 이제 물감을 넣겠죠. 그것도 이 이름을 이용해서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KSA 0062는 뭐냐면 바로 색상, 명도, 채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속성에 의해서 색을 부르는 건데요. 바로 이 색상, 명도, 채도가 기준이 되어야만 그 KSA 0011에서 부르는 그 좌표도 표시할 수도 있고 관용색도 아 이거는 색상은 뭐고 명도는 얼마고 채도는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동색은 말하자면 좌표가 뭐 OYR에 몇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반드시 삼속성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KSA 색 이름의 종류를 한번 또 볼게요. 기본색 이름이라는 거하고 개통색 이름이라는 거하고 관용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색,
기본색, 관용색.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 이름은 항상. 그래서 그 관용색은 이제 아까 따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테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개통색. 그럼 기본색 이름부터 볼게요. 기본색 이름.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유채색과 무채색을 서술하는 기본색 이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색상이 쭉 나와 있을 텐데 10가지 색상이 있죠.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렇게 10가지 기본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 갈색, 하양, 회색, 검정 여기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색 이름에 해당합니다. 기본색 이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기본색 이름은요. 그 여러분들 특히 컬러리스트 시험이나 어디에서 산업 표준을 써낼 때 또는 그 작업 지시서나 색채 보고서를 올릴 때 기본색 이름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단어만 써야 됩니다. 밝은 빨강 그건 이미 기본색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기준색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그건 이미 기본색으로서의 그 가치나 표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색 이름을 써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10가지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10가지 색상명이나 오른쪽에 있는 5가지 색 이름이나 요것만 써서 15개만이 기본색 이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좀 잘해보려고 말하자면 그 연한이에요. PL/R 이렇게 써요. 이거는 이미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기본색으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린 표현입니다. 그냥 R만 쓰든지 빨강만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드만 쓰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색상명은. 그랬을 때 기본색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색 이름은 뭐냐면요. 아까 있던 그 기본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5가지 그 기본색 이름이었죠. 기본색 이름을 수식해가지고 연하다, 어둡다, 흐리다, 회 기운을 띄었다, 또는 검다, 어둡다,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15개의 기본색을 서술하는 체계를 갖춘 게 바로 개통색 이름입니다. 예. 그 서술어를 가지고 그 체계를 갖춘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청회색, 회청색, 어두운 청회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어두운 청회색은 뭐냐면 회색이지만 청색을 띄었다는 거고 어두운 회청색은 뭐냐면 청색인데 회 많이 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단어가. 예. 어쨌든 그렇게 수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수식어가 붙게 되면 조합색 이름이라는 게 됩니다. 조합색 이름. 기본색 이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조합색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해서 만든 색 이름이라는 뜻이고 기본색 이름의 지위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있죠. 탁한 파랑. 그럴 때 그럼 파랑은 뭐예요? 색상명 기본색 이름 아니에요? 탁한이 붙었다는 것 뿐이지. 탁한 파랑이라고 했을 때는 조합색 이름이 되고 여기에서 탁한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파랑은 기준색 이름이 됩니다. 달라지죠. 예. 그 색상 기본색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면 이 기본적인 파랑이라는 거는 기본색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준색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색 이름은 순수하게 색상명이나 15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만 있어야 기본색 이름이지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면 안 됩니다. 기준색 색상이 됩니다. 기준색 이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를 가르쳐서 여기 보면 어두운 회청색, 흐린 남색 이렇게 완전히 완성된 그 이름은 조합색 이름, 조합됐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서 계속 자꾸 들어보세요. 예, 그랬을 때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른쪽 거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파랑이지만 선명한 파랑부터 회파랑, 밝은 회파랑 이렇게 부르는 게 이름이 있고요. 저 회색하고 회는 다릅니다. 회는 회파랑이란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회라고 써 있는 거는 회파랑. 그러니까 색상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서술어만 써놓은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저 가운데 보면 기준색이 그 색 이름 쭉 있는데 파랑이라고만 써 있는 거 있죠. 그건 톤이 써 있질 않고 파랑이라고만 써 있어요. 기본색 이름을 쓰는 거는 저좌표에 있는 거는 기본색 이름입니다. 예, 저좌표는. 선명한 파랑은요. 기준색보다 더 선명한, 채도가 더 높을 때 선명한 파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파랑은 기본색 이름만 씁니다. 기본색 이름. 이게 색상명만 썼을 때는 바로 저기 있는 저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명한 색은 아닌 거죠. 네, 그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가끔 제일 선명한 색이 기본색에 말하는 색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한 단계가 낮은 색을 우리가 기본색 이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근데 KS에 보면 저 파랑 자리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관역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꼭 들으세요. 동그라미는 당구장 표시랑 같은 의미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기본색 이름을 쓴다라고 해놓은 거를 그냥 동그라미 톤을 이용하여 디자인한다. 동그라미란 톤은 없는 톤이에요. 당구장 표시나 화살 표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기본색이다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학원에서 잘못 가르쳤는지 교육과정에서 잘못 가르쳤는지 동그라미 톤을 이용하여 디자인한다 돼요. 안 됩니다. 기본색 이름을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그냥 파랑 또는 빨강, 차라리 기본색인 파랑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동그라미 턴 제가 컬러리스트 이런 얘기는 안 되지만 컬러리스트에서 무조건 감점이고 아예 서술을 많이 해놨어도 기본적으로 점수를 높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 단어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서술을 잘해봐야 무슨 내용이 좋겠어요. 그 기호를 잘못 써서 감점도 감점이지만 전체 내용도 부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관용색 이름이 있었죠. 관용색 이름은 뭐냐면 여기 있는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색 이름도 관용색 이름면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15개. 그 다음에 식물이나 열매에서 오는 것들 오렌지색 이런 거 동물 셀먼 핑크 쥐색 피콕 이런 것도 들어가고 광물에서도 옵니다. 세피아는 근데 광물이라고 하기보단 오징어 먹물을 추출해 갖고 만든 건데 어쨌든 염료로도 쓰고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을 오징어 먹물은 오징어 살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이거를 동물의 이름에 그럼 동물은 아니잖아요. 또 오징어 먹물 이게 묻는 거니까. 그래서 광물로 넣는 건데 세피아는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지명이나 인명도 있어요. 마젠타도 동네 이름이고 프로시안도 동네 이름입니다. 인명, 우리나라에서는 인명으로 만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서양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 하늘색, 바다색. 하늘 따올 수 있어요? 못 따와요. 바닷물 퍼봐요. 투명하지. 하지만 우리는 하늘색, 바다색이라고 명명한 색이 있습니다. 밝은 파랑, 어두운 파랑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와서 현상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느낄 수는 있지만 만지거나 측정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색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관용색 이름,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 근데 여기 있는 색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좌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팥색으로 디자인해 주세요 하면 그 팥색을 진짜 팥을 볼 게 아니라 KS에 보면 팥색 그래놓고 색 샘플이 있고 먼셀 좌표가 써 있습니다. 그걸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색 이름에 있는 색들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느낌으로 에메랄드 그린 대충 있지 않나 보석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메랄드 그린색입니다. 그러면 좌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그러면 옛날부터 그냥 전해왔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성에 따라 제가 왜 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수식어도 변했다 한다고 그랬죠?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여기 역사 부분은 가볍게 보세요. 좀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명심을 해서 들어야 되는 데고 이제부터는 가볍게 들으세요. 1964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는 제정이라고 합니다. 제정.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 됐고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 고친 게 됩니다. 고친 거. 예,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고 확인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이대로 계속 사용하자라는 정규 회의에서 인정을 했을 때는 확인이라고 합니다. 개정은 무언가 고친 거고 확인은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고 예, 제정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64년도에. 이렇게 역사를 거쳤고요. 지금까지 14번의 개정과 확인과 제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책은 제가 참고로 본 거는 박은주 선생님이 쓰신 그 색채 조형의 기초라는 책을 봤고요. 89년에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는 KS를 직접 발굴을 찾아갖고 다운받아서 만든 게 색채의 이해, 색채 이해와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에 한국색채학회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 책의 마지막으로 반영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느 학원이나 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전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쓰시는 데가 많아요. 특히 색상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나 또 색채 보고서를 쓰거나 색채 제안서를 쓰거나 어떤 그 제품 생산 지시서를 만들 때 굉장히 잘못 써갖고 혼동이 오는데 2015년 이후에 나온 정식 KS A0012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 일부는 옛날 산업표준을 반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단행본은 반드시 2015년 개정이 그 개정 색 이름을 반영하였음, 이걸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변화 내용을 한번 보면요. 64년도에 그 제정했을 때나 2015년에 마지막 개정했을 때나 색상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본색 이름은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갈색하고 분홍은 2005년도에 새로 편입된 겁니다. 그 기본색 이름에. 원래는 기본색 이름은 이 10가지에 흰색, 회색, 검정 딱 3개만 있었어요. 13개. 이다가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갈색이나 분홍도 그 관용색으로 사용하더라. 기본색 이름으로. 해갖고 우리도 수용을 해가지고 기본색 이름에 갈색하고 분홍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갈색하고 분홍은 기본색 이름이긴 하지만 톤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색상을 논할 때는 여기 있는 10가지만 쓰지 갈색하고 분홍은 색상명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본색 이름은 되지만 색상명은 아닌 게 갈색하고 분홍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유채색의 기본색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64년에는 10가지 색상만 있다가 기본색 이름이 10가지만 있다가 80년대도 그대로 있다가 쭉 와서 2005년대에 제가 분홍하고 갈색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근데 보면은 영어의 약호는 계속 변합니다. 영어의 약호. 2015년도에는 그 똑같이 2005년도하고 그 색채 수는 기본색 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채색에 12개로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 검정, 회색은 계속 있었고요. 기본색은 무채색이니까. 이제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15개의 기본색이 되는데 영어 약호라는 거 한번 보세요. 영어 약호가 그 64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80년에 영어 약호를 만들었는데 색 이름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색 이름과 상속성에 말하는 색상 기호가 달랐던 겁니다. 아, 중요합니다. 색 이름에 대한 약호와 색의 삼속성에서 나오는 약호, 똑같은 색상을 지정하더라도 달랐던 겁니다. 그게 통일된 게 2015년입니다. 뭘로?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기 방법에 있던 색상을 서술하는 기호하고 이제 그걸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색 이름에서 말하는 색상 기호하고 색의 삼속성에 말하는 색상 기호가 같은 기본색 이름인데 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05년도 것만 봐도 레드를 R 똑같아요. 주황은 O, 오렌지입니다. 네, Y 노랑은 같고 연두도 2015년대는 먼셀 기호에 의해서 만든 걸로 GY로 됐지만 그전에는 YG예요. 순서도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남색은 블루이시 바이올렛 그래갖고 B 소문자, 블루이시는 수식어니까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 V 바이올렛으로 썼습니다. 이게 그냥 블루로 바뀌고 남색이 PB 퍼플리시 블루로 바뀐 겁니다. PB로 기호로 대문자. 이런 것처럼 핑크도 PK 이건 같죠. BR RP도 소문자 R에 바뀌었고 보라도 블루이시 퍼플 뭐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소문자 대문자로 막 엉켜있던 게 색 이름하고 그러니까 삼속성이 분류가 돼 있던 게 2015년에 개정되면서는 여기 있는 것들 오른쪽에 보시면 먼셀 기호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색의 삼속성에 의한 거하고 기본색의 이름으로 따로 불러왔던 것들이 합쳐져서 통일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무채색의 기본 이름은 오히려 간단해졌어요. 그전에는 흰색, 밝은 회색,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색이 따로따로 있다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밝은 어두운은 그냥 수식어로 빠지고 기본색 이름에서 3가지만 된 겁니다. 화이트, 그레이, 블랙, 하양, 회색, 검정, 백, 회, 흑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뀌게 된 거고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영국 영어 참 존중해 줍니다.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동시에 다 인정해 줍니다. 예, 참 우리나라 착한 나라입니다. 영어라고 그러면 영국 영어, 미국 영어가 다 통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와서는 흰색, 회색, 검정 그리고 그것들이 하양, 회색, 검정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언제? 2005년도에 하양, 회색, 검정으로 흰색, 회색 왜 흰색이라고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양, 회색, 검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약호는
하양은요, W로만 하지 않습니다. W하고 소문자 H. 회색은 G하고 소문자 Y. 검정은 B하고 소문자 K. 이렇게 혼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80년대까지는 WNS입니다. S. S를 왜 썼냐고 그때 얘기하니까 독일어로는 S가 블랙, 슈발츠입니다. 그래서 썼었는데 왜 우리가 S를 써야 되냐, 남의 나라 기호를. 그랬더니 블랙이라 B로 쓰면은 파랑이랑 같다. 이래가지고 80년대 썼던 거를 2005년대에 바꿨고요. 그거는 그대로 영어하고 약혼은 가져옵니다. 예. 자, 그리고 색상에 대한 수식어,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가지 색상에 있던 수식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비로소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2005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죠. 보면 같습니다. 예, 색이름 수식형의 색상에 대한 수식어는. 그러니까 여기 빨간, 노랑 막 있잖아요. 빨간, 노랑. 예, 노란, 초록. 이렇게 이제 그 색상을 수식하는 거예요. 레디시, 블루이시. 영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전까지에는 그게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빨강 기미의 뭐, 노랑 기미의 뭐 이렇게 불렀다가 그게 너무 일본식의 단어를 그대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80년대에는 빨강 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말로 왔다가 2005년대는 띤자도 빼라. 그냥 빨간 노랑, 노란 빨강 뭐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바뀐 겁니다. 그게 2015년도에는 그냥 같이 쓰게 된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색 이름도 여러 가지 수식 형용사가 바뀌었고 이제 왔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복잡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체색의 수식 형용사. 그러니까 갈수록 복잡해지고 많아진 거예요. 왜? 색이 정교해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10만 개 이상의 색을 구분할 줄 아니까 웬만해서는 뭉뚱그려서 커다랗게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정교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64년도에는 톤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해맑은이라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지금 아주 밝은 게 해맑은이죠. 그리고 아주 원색은 새뜻한입니다. 새뜻한. 그리고 기본색은 아까 그랬죠. 기본색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색상명을 그대로 써서 빨강을 이용하여 하면 저기에 있는 좌표의 색이라고요. 동그라미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당구장 표시나 화살 표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렇게 써라 이런 뜻이었는데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디자인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서술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감점이고 빵점 받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80년대에 와서 바뀐 부분을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어요. 아주 연한 칙칙한으로 바뀌고 그 자리가 해맑은은 아주 원색으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연한 자리에 있던 게 아주 원색으로 온 겁니다. 80년대에는. 그러니까 또 헷갈렸죠. 그전에는 아주 밝은 거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원색을 해맑은 거라고 그래?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크게 이때는 고려대학교에서 색채 연구를 색이름 연구를 하면서 많은 개발을 하셨어요. 2015년에는 이화여대에서 하시면서 하시고 저는 물론 둘 다 관련해서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 예, 했던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보면 2005년도에 대단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 아주 연한 자리가 없어지고 흰, 그 다음에 선명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흐린 탁한이라고 좀 세분화되고 진한 검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지금 유채색으로 이렇게 제가 연두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또 새롭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2015년도에 오잖아요. 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색상을 서술하는 거. 특히 영어 약호들이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 기본적으로 2005년 거하고 2015년 거는 분류 체계는 커다랗게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헷갈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요 다음번에 요 색이름의 2에서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